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제 자동차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전자업계들도 이 전장 사업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봐야 될지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좀 부진해도 네. 이 전장 관련주들은 또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그만큼 좀 이제 시장의 확장성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완성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보고 결정을 하고 성능을 보고 결정하는데 거기에 각각 보이지 않는 곳에 전장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장산업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제 차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장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엔진 출력과 성능에 이제 집중했다라면 이제는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양한 편리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수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장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로 자동차가 이제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핵심 역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엔진이 핵심 역할을 한다라면 이제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제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가 가 전장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폭발적으로 잘 그래서 변화시킬 수 이제 있느냐. 자동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 뭐 그 자율주행 같은 사물도 인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 쪽은 자기들이 잘하는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네. 중심을 실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뭐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는 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은 뭐 수익성이 안 된다 해서 잘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선회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지금 제 차만 하더라도 센서라든지 아니면 뭐 안에서 이제 자동차의 어떤 성능을 인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하죠. 이건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인베디드 컴퓨터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지가 알아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고급 사양을 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고급 사양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겠죠. 자동차가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삼성이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삼성도 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메모리 비메모리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향후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매몰돼 있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자꾸 변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진화된 반도체들을 삼성전자는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삼성의 기업의 연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한때 삼성이랑 현대차랑 이제 협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너무 중요성을 두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언론들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현대나 삼성이랑 뭐 국내 업체이니까 이해관계가 떨어질 수 있고 대주주들끼리 뭐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이 그래도 뭐 하만도 인수를 했었었고 그렇죠. 결국 또 그 CES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전장 쪽에도 M&A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도 무게가 많이 실렸었거든요. 전장이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현재 실탄이 120조 정도 있다라고 하죠. 이 실탄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오리무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장 쪽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다양한 종류의 어떤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인공지능 시장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인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나름대로 그룹 내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다양한 종류들의 M&A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는 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몇몇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삼성이라고 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거죠.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그렇게 언론 보도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결국 이런 것들이 비밀주의가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보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다 확실한 건 사실 없지만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은 좀 확실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거는 뭐 가야 될 길은 네.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삼성이 다양한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그리고 삼성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의 회장께서도 조만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또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단정적으로 어떤 기업이다, 어떤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될 쯤이면은 이제 삼성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그렇죠. 때 이런 어떤 네. 팩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제가 이제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애플카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애플카 이슈가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 다시 다 제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특히 대표적인 노이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룹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두고서도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좀 격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 가면은 이제 지금 자동차도 지금 운전해 보시면은 이게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 대신 이제 카메라를 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 휴대폰도 지금 카메라가 3개 있습니다. 카메라가 네. 3개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한 5,000원 정도 해요. 이게 이제 단가가 그러면 이제 15,000원 정도죠. 네. 근데 차량에 들어가는 것은 단가가 기본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단위가 돈이 다르죠.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돈이 사업도 네. 다르고 이게 지금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는데 차량에는 최소한 15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벌써 달라지게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격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누가 비교 우위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LG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애플에 납품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 제가 거듭 뭐 강조합니다만 특별하게 이제 기대감은 좀 높은 거죠. 근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공정을 풀 가동해도 이것을 지금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진다라기보다는 둘 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지금 언론 보도는 네. LG이노텍에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다른 미국계 언론 보면 삼성전기랑 같이 납품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회사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경쟁이 옮겨가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또 이제 전장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는 LG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장 사업부가 그동안은 적자였지만 뭐 최근에 수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LG전자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LG전자가 올해 굉장히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될 때 저는 주가 상승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저는 지금 상황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러면 0.01초도 고민 안 하고 LG전자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LG전자의 주가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묻어두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LG 같은 경우는 전장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사활을 걸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부분이 너무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보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는 나쁜 회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이미 퍼포먼스를 보여준 상황이라면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LG전자가 지금부터는 주가 탄력도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우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이제 전장 산업을 두고 대표적인 두 전자회사죠. 삼성전자와 LG전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시장 훑어봤고 어느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와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자업계가 자동차 전자부품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장 시장은 지난해 기준 143조 원에서 2028년 837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콘덴서 생산 전문 기업으로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MLCC 부문이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해 친환경차에 납품되는 전장용 커패시터의 수요 급증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장용 커패시터는 배터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배터리 시스템 효율 등을 상승시켜주는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입니다. 이미 현대 모비스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볼보나 BMW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의 1월부터 MLCC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MLCC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의 주행 장치인 드라이브 인버터에 납품됩니다. 자,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인정받은 사막 콘덴서는 앞으로 주가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DY입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 유압기기 등의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00% 자회사 DY 오토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했습니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라이다와 카메라 등이 흙과 먼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비로 친환경 자율주행차의 핵심 필수 기술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DY 오토는 리비안에도 단독 공급사로서 모터를 납품하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노에는 조향 모터를 수주받아서 납품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디텍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제너 다이오드, 파워 트랜지스터 등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제품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LED의 핵심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용 광센서 부품과 제너 다이오드를 LG 이노텍에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부품 대량 공급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덩달아 주목받았습니다.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빅딜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성사가 된다면 지난해 공급 규모보다 10배 이상 큰 대형 거래로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덩달아 함께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디텍의 주가 추이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장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관련주 함께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도 LG에 대한 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고 네. 싶은 게 사실 LG 하면 애플 해서 그렇죠. 애플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지금 상황에서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가 추이? 저도 근데 애플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제가 부정적으로 봤는데 애플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어려운 지금 어정쩡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저는 제가 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플의 비밀주의를 우리가 그렇죠. 지금 생각해 봐셔야 되는데요. 애플이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언론에서도 지금까지 그 수많은 휴대폰이 나왔는데 단 한 차례도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스펙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진도 나왔고 스펙도 얘기가 되지만 그게 맞아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삼성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애플폰이라고 한다면 애플 휴대폰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전자업계랑 증권업계 뜯어봐야 부품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과 어떤 부품사들이 서로 이제 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카 이슈에 이제 단지 이제 LG 쪽에서 애플 휴대폰 쪽에 납품을 하니 이런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연결성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LG가 지금 저는 강조드리는 게 이 거품이 만약 있다라고 치면 이 거품을 걷어내고도 LG전자랑 LG이노텍이 주가 수준이 지금 맞느냐라고 보면
저는 맞을 수 있다.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약간의 거품이 뭐 끼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러면 거품이 거친 후에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뭐 살짝 조정은 받겠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애플 하면은 어떤 업체랑 협력하는지를 안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에요. 예.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거는 조금 의심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네. 쭉 돌이켜 보면 뭐 삼성이 아니 뭐 기아랑 LG가 손을 잡았다라는 둥, 뭐 현대랑 또 손을 잡았다라는 둥,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다 노이즈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은 기대감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대감만 갖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그걸 걷어내서라도 지금 주가 추이보다는 더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는 부분들을 꼭 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와서 엔솔이 이제 좀 네. 청약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환불됩니다. 네, 오늘 환불됐는데 네.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좀 우리한테 들어올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이게 이제 한 100조 가량 들어올 거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다양한 지금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서학개미에서 한 8조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제 달러 그 잔고가 8조가 이제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 또 그러고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서 또 그러니까요. 하신 직장인분들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모주만 하는 또 돈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하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6개 증권사에서 이제 공모 청약을 했는데 그 외 증권사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저희가 이제 각 증권사에 거래 있는 후배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매일 돈이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엔솔을 청약하려고 네. 돈이 빠져나갔다가 오늘 다시 그 증권사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환불 계좌를 그 증권사로 해놓으면 다 그걸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 그 수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증시 체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장 막판까지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7일 날 이제 상장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설 연휴가 있고, 그다음 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롭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기대를 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막 시장을 바꿀 정도의 영향까지는 그렇습니다. 큰 돈인 건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쉽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조금씩 그래도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소재 쪽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예, 저는 소재 쪽, 그러니까 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27일에 상장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한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무섭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그리고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 액티브 자금 같은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가격 불문하고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 자금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조가 돌아다니는데 이걸 지금 다 내놓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조가 돌아다닐 정도인데 1조 5천억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27일 이후에 글쎄요, 따블이면은 100조고요. 따상이면 140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시가총액으로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따상을 기록할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수급에 꼬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엔솔을 따라가는 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치킨을 드실 거냐 소고기를 드실 거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말리고 싶은 것은 한두 주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10주를 만들겠다. 이거는 조심스럽다라고. 추가 매수는 좀 예, 자제했으면 추가 매수. 좋겠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잘 빠져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좀 조심스럽다. 요게 이제 요동이 치고 나면 수급이 이건 일회성 수급이거든요. 요 수급이 빠지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셀업체보다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장과 함께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지금 왜냐면 조정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 확실한 시점을 어떤 상장? LG 엔솔. 엔솔 상. 저는 엘솔의 너무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솔이 지금 한 120조 되니까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거에 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밸류면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건데 저는 이 밸류 자체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밸류가 낮아져야 되지 이게 이 정도니까 이게 따라 올라온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 230조기 때문에 대략 뭐 그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지금 뭐
3위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엔솔이 강하냐라고 보면 전 좀 조심스럽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전기차, LG 엔솔 이슈까지 다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